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이제 밤입니다.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 하루면 이제 1월 완전히 마지막 날인데요. 1월 중에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잘 되셨는지, 미진한 일은 2월 중에 꼭 잘 마무리 지어서 금년 한 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제 전국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현 문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아셔서 선거하는데 그야말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시장 선거와 관련된 중요 뉴스들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점들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보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 진해원 검사하면 아주 이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사에 이렇게 여성 검사 한 명의 이름을 대면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나라를 뒤헝크르는 사람이 바로 진해원 부부장 검사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애완견들이 모여있는 동부지검에 지난번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요. 동부지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아들 사건을 갖다가 무혐의 처리한 이 검찰청이 바로 서울 동부지검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박원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SNS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페북 글을 올려서 난리를 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을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성추행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지난 14일이죠. 이 법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 남자 비서관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에게 또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재판부를 향해서 나치 돌격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원성을 유발했고, 그래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또 입힌 바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또 15일에는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왜 표변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또 SNS에 올려가지고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서 지위 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 둘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글을 써가지고 제2차 가해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양심도 없이 일으킨 사람이 바로 진해원 검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그래서 이 진해원 검사가 2차 가해를 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변호사 측에서 대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래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 21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대검에 이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결국 최근에서야 대검에서 지금 감찰을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지시했겠죠. 왜냐하면 감찰부장도 한동수 감찰부장인데 전부 다 추미애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감찰부에 있는 감찰 담당 연구관도 이문정 추미애 검사입니다. 이 추미애 애완견입니다. 그래서 이문정이가 유독 이 진해원 부부장 검사의 감찰 사건에 관해서 여태까지 지난 7월 이후로 눈 딱 감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여성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여성 검사들 가운데서는 이 검찰 담당관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고발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해원 검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가해를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대검에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징계 처분이 반드시 내려져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이 검사들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부 코드에만 맞추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사 활동을 하는데
크게 상황을 바꾸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행원 검사의 특별 감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감시와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지원해 줄 그런 계산과 그리고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월성 원전을 폐쇄하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전을 지원해 주겠다고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정책의 한 결정적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러한 이 원전 지원과 관련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선 충격적 이적 행위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그리고 묵과할 수 없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느닷없이 북한 원전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2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더 큰 또 의혹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 이 원전 건설 문제가 더 큰 이 대립적 충돌적 이슈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자기네가 저지른 죄가 크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폐쇄 문제뿐만 아니고 대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북한 지원 원전에 대한 삭제 이유, 배경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정부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이 입막음, 그야말로 이 봐주기 수사 그리고 은폐, 축소 이런 것을 노린 왜냐하면 이제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임명됐고 일반 실무 검사와 이제 수사관들까지도 다 채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동이 한두 달 안에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발동된 데 대한 자신감, 즉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도록 그리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진행시키지 않을 만큼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에서 더 청와대에서 세게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야당 대변인이 어제 저녁 때 논평을 발표했어요.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을 갖다가 제1야당 대표의 진상규명 요청을 갖다가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의 반응,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연초에 말씀한 이른바 포용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청와대는 평정심을 되찾고 흥분하면서 겁주는 것이 문제인식 해결 방법이냐. 이 국민의힘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야당이 여당과 그리고 야당 간에 그리고 야당과 청와대 간에 일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건은 언제 만들었느냐? 이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년 18년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4월 27일 날 1차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차 도보다리 정상회담이 2018년도 5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 두 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구체적으로 5월 2일, 5월 14일, 5월 15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들어진 문건은 언제 줬느냐? 바로 5월 27일 날 도보다리 정상회담할 때 건네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 사이에 6월 10일 날과 11일 요때쯤 해가지고요. 청와대하고 이 관련 문건을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조율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5월 초에 상산돼서 5월 26일 날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반응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완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6월 10일, 11일 이때는 이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서 6월 15일 날 있게 되는 한수원의 이사회 즉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6월
10일을 전후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은 것으로, 그래서 이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결국 산업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이 정황이 이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데서 검찰에서 전부 다 입수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원전 건설 문제, 그리고 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 도보다리 회담 때 당시에 육성 녹음 44분간 대화를 했는데요. 묵음 처리됐었는데 거기서 발전소 문제라는 것만 이 묵음 처리되지 않고 육성으로 튀어나왔어요. 방송에 보도가 됐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됐냐면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이 발전소 문제는 구두로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USB에 담아서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 30일 수보회의에서 뭐라고 또 대통령이 했냐면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1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분명히 전달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복구된 파일을 보더라도 북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보고서가 있었고,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원자력, 이런 것이 있었고,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사업 과제, 또 이런 파일이 있었고, 북한 전력 사업 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 이런 또 파일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 캐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저장해둔 폴더는 이 포우조이스라고 하는 핀란드어로, 즉 북쪽을 뜻하는 이러한 이 폴란드 말로 감춰져 있어요. 보안을 유지해 놓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대외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문건을 만드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야 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수처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유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런 것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고, 요런 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원전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 처리한 것이 맞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을 보더라도 이번엔 북의 원전 문 탈원전 끝 모를 탈선과 혼란 손실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려져 있습니다, 사설이. 그래서 이 사설을 보면 문정권이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야 한 이유 짐작이 간다.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더니 탈원전 반대단체의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우리가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정상회담 쇼를 위해 적을 도운 것 아니냐.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국가 자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외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든과 스가는 이미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 내용을 보면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입장까지 표현한 서로 공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통화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미 두 스가와 바이든은 28일 날 통화를 했거든요. 심야에 그야말로 전화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슈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그렇게 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와 유사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둘이 뭉실한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스가보다는 덜 구체적인 전화 통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한미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초부터 초기 단계부터 미국은 이 싱가포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싱가포르 선언을 무시하고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돌입해 있어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정권 종료되기 직전에, 즉 내년 5월 달에 정권을 내놓기 직전에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은 또 김정은이가 이번 당 대표 대회에서 이 훈련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북한과 훈련 문제까지 논의하겠다. 그래서 남북 군사 공동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에이브럼스 주한미 8군 사령관의 경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한반도보다도 훈련이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 현재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주한미군들의 이 병력과 인력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위험에 빠뜨리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지금 훈련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훈련을 통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훈련을 통한 대비태세도 갖춰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훈련 문제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측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그리고 직접적인 오프라인의 직접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데요. 이 정상회담 이번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이 2월부터 4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목표하에 지금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된 상태 없이, 즉 제가 말하는 준비된 상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전환도 없이 미국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실패가 더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준의 과정에서요, 한미 양측의 합의로 2015년도에 서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리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현재 미 국방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생각에 상당한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도 바로 28일 날 현지 시각으로 뭐라고 발표했냐면,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대변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컴퓨터 게임된 한미훈련, 미군 실전서 혼비 백산할 것이다. 이런 요지로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선일보 사설에서도요, 끄트머리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린다면, 황당한 트럼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정상적 미국이다. 미국은 훈련 없는 군대를 상상도 못하는 나라다. 훈련 중단이 계속되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우려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 1월 29일자 칼럼 하나를 제가 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윤평중 칼럼,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치철학 전공인데요. 중국 정치는 음모론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강력한 기득권 집단이 지도자 박해야 한다는 음모론, 문바와 특바의 공통점이다.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법치 파괴를 개혁으로 비용하는 이 문정권 폭민정 전성 시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한번 4분 내지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과 정치 팬덤은 나라를 둘로 쪼갠다. 문바와 특바, 즉 트럼프 열성 지지자입니다. 에게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충돌하는 사실은 모두 가짜뉴스로 여긴다. 자기 편 선동가들이 만들고 유포한 거짓 내러티브를 맹신한다.
이들 정치 팬덤의 믿음은 정치 종교가 되어 이성적 토론이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사라졌지만 극단적으로 갈라진 미국은 사회 심리적 내전 상태다. 지금도 미국 공화당원의 75%, 트럼프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가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믿는다. 강력한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게 정치 팬덤의 음모론이다. 미국을 장악한 숨은 권력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정치 구세주 트럼프를 사기투표로 축출했다는 게 특바의 신앙이다. 문바는 보수야당과 언론, 검찰과 법원, 재벌이 뭉친 수구 반동 세력이 정의 사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음해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선악대결로 세상을 보는 정치 팬덤은 문정권의 윤석열 죽이기가 증명하듯 정의 실현의 미명 안에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한다. 중국 정치는 음모론과 거짓말을 먹고 자란다. 진영 대결이 키운 증오와 적대는 폭민정을 부추긴다. 최악의 코로나 재앙과 경제 위기에도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7,400만 표를 얻었다. 정치적 실정과 민생 파탄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에 이른다. 표현 자유가 보장된 생각의 시장에선 사실과 진리가 승리한다는 통설을 음모론과 정치 팬덤이 무력화시켰다. 음모론은 사회적 폭포 효과와 집단 극단화를 통해 퍼진다. 우리가 타인의 의존에 판단을 내리고 선동가가 대중을 장악할 때 폭포 효과가 시작된다. 정보의 폭포에 휩쓸린 대중은 의문이 생겨도 남의 평판을 의식하는 동조와 폭포 현상 때문에 침묵한다. 동조와 폭포는 집단 극단화를 낳는다. 대깨문처는 집단 구성원의 소속감이 강할수록 집단 내에서의 정보 교류가 음모론을 키워 극단으로 치닫는다. 문바와 특바가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회적 폭포 효과와 집단 극단화 때문이다. 음모론 신봉자들을 사실에 입각해 설득하면 그들은 더 격분하면서 음모론을 비판하는 여론 자체를 음모의 증거로 여긴다. 인간의 자신의 편향된 입장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선종가이자 병적인 음모론자인 유시민과 김어준이 진보 진영에서 선지자이자 의인으로 대접받는 이유다. 정치 팬덤에 업힌 선동가의 음모론이 득세하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으로 번영하던 아테네 민주정은 순식간에 참주들이 활개치는 폭민정으로 전락했다. 군중을 선동해 민회를 장악한 포퓰리스트들은 법과 정의를 파괴한 폭민 정치로 고대 아테네를 망가뜨렸다. 트럼프 시대는 중우 정치가 민주정을 잠식하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균열시켰다. 문재인 정권 4년도 정의와 불의의 잣대가 뒤집히고 거짓이 사실을 압도한 음모론과 폭민정의 전성시대였다. 최악의 음모론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대안적 사실을 창조한다. 음모론의 세계 구성 효과는 커뮤니케이션을 반커뮤니케이션에서 변질시킨다. 문정권의 소통이 쇼통으로 전락한 맥락이다. 문바들이 만든 대안적 세계에서 조국 추미애가 벌인 법치 파괴의 난장판은 그 숭고한 개혁 행보로 미화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생명 바쳐 옹호해야 할 달림이 되고 한국은 세계가 우르르하는 문재인 보유국으로 추앙된다. 가짜뉴스의 바벨탑 위에 세운 자폐적 창란의 경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특등 모조리라고 비난해도 화해 신호로 여길 정도로 문정권의 집단 망상은 강고하다. 핵전략 국가로 질주하는 김정은의 야욕을 비핵화의 의지로 읽는 문 대통령의 대안적 세상은 대한민국을 미중유의 안보위기로 몰아넣는다. 파당적 언론들은 음모론을 더욱 부풀린다. 정보혁명이 증폭시킨 가짜뉴스의 바다엔 남을 해코지 하는 인간성의 그늘이 자리한다.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바로잡지 않고선 좋은 나라와 성숙한 삶은 실현되지 않는다. 미국 사회는 선동과 트럼프의 반역행위를 징벌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음모론과 폭민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현대 한국 정치의 사활적 과제다. 맹목적 정치 팬덤과 결탁한 음모론은 열린 사회의 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윤평중 칼럼 조선일보 1월 29일자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정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